16번째 비기. 가끔 나는 탁 트인 해변에 데려다 놓은 개처럼 카톡을 쓴다. 인생을 바꾸는 카톡 쓰기, 이메일 응용편. 남의 집안 싸움 중재. 일하는데 심상치 않은 연락이 빗발쳤다. 오랜 친구 김의 카톡이었다. 스발, 진짜 엄마는 왜? 와 같은 글자들이 알림창에 쌓이는 걸 보니 또 모녀 전쟁이 발발한 모양이었다. 김은 그다지 유별난 편이 아니다. 그냥 맨날 도시락 싸서 회사 다니는 30대. 우리 엄마가 봤으면 어쩜 그리 부지런하고 살뜰하냐고 미더했을 여자애. 그런 여자애도 자기 엄마랑은 싸운다. 잊을만 하면 서로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게 부모 자식 관계란 걸 계절에 한 번씩 실감하는 우리다. 소박하게 차근차근 일상을 꾸리는 내 친구 김과 달리 김의 엄마는 아주 화끈한 대장부 스타일이다. 얼마나 화끈하냐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김의 집 문제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 버릴 정도다. 그가 수십만 명을 이끄는 전장의 장군이었다면 좋았으련만 누구의 통솔도 원치 않는 김은 엄마가 대차게 친 사고를 수습하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다. 환장하게 서럽다는 김의 채팅에 흠뻑 몰입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나도 딸이라서. 김, 엄마는 아직도 뭘 잘못한 줄 몰라. 모든 일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줌. 그래서 엄마 얼굴 안 보고 있음. 슬, 너무 그럴 것 같음. 김, 이번 일로 엄마가 내 삶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게 제일 속상함. 슬, 더 이상 엄마한테 상처받을 찐바가 아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왜 아직도 이 모양임? 김, 그래놓고 이번 주말에 갈비찜을 먹으러 오라는 거요. 슬, 갑자기 무슨 갈비찜? 김, 안 간다 말해도 무조건 오래. 그냥 명령조야. 너 사춘기 때도 말 잘 들었냐? 그런 편. 어쩐지 엄마가 아직도 안 꺾이신 게 신기하다 했어. 딸이 자기 맘대로 안 됐던 적이 없으셨나 보다. 김, 그동안 엄마랑 한 번도 제대로 안 풀고 넘어왔다는 걸 알게 됨. 슬, 우리 엄마들 나이 들었으니까 어떤 못난 부분은 그냥 포기해 놓아주자. 레디고? 김, 엄마한테 사과해달라고 말하려니까 눈물부터 나올 것 같아. 슬, 엄마랑 어긋나면 눈물 나지. 나랑 제일 가까운 인간인데 이렇게 실망스럽다는 게. 김, 엄마 때문에 우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슬, 한번 웃으면서 말해봐. 난 행복해. 제발 엄마도 나 그만 신경 쓰고 행복해지라고. 김, 웃기네. 짜증나게. 슬, 엄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은 달라. 그래도 고마워. 사랑해. 김, 웃는 자가 인류다. 슬, 사실 울면서 말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눈물 날 것 같으면 편지를 쓰는 게 어때? 김, 그럴까? 뭐라고 쓸지 막막해. 그냥 거리 두고 안 보고 지낼까 봐. 슬, 어차피 엄마한테 뭐 주게 못 굴잖아. 너 센 척 해봤자 약하니까. 김, 스발 맞아. 근데 엄마는 왜 사과를 안 해 도대체. 그 카톡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나의 마감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친구도 이런 내 사정을 훤히 알았다. 나는 카톡창을 닫고 방해금지 모드로 해두고 써야 할 원고의 문서창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정말 골똘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꾸 친구 생각만 나는 게 아닌가? 걔를 나보다 1000배쯤 더 사랑할 친구 엄마의 마음도 조금 헤아려지고 말이다. 친구 엄마는 그저 너무 터프하고 쑥스러워하는 사람일 뿐인지도 모른다. 단지 딸에게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강인한 여자. 그 여자를 딸이 먼저 와락 껴안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신 차려보니 친구 엄마한테 쓰는 편지 한 통을 완성해 버린 뒤였다. 본디 마감이 코앞일수록 이렇게 되어버린다. 다시 김과의 카톡창에 들어갔다. 정말 사과받고 싶으면 편지를 이렇게 보내봐. 엄마, 60년간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남매 키우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느라 강한 사람으로 지내는 바람에 놓친 것도 참 많았겠지. 엄마여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순간이 잦았을 거야. 우리처럼 가까운 사이여도 엄마가 미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어. 엄마를 무지 사랑하거든. 엄마, 이럴 땐 딸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 내 공간과 내 생활을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이야. 아무리 나를 위한 일이라 해도 말이야. 나는 엄마에게 사과할 용기가 있다고 믿어.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니까. 지금 당장 그 용기를 못 낸다고 해도 난 계속 엄마를 사랑하겠지? 하나뿐인 딸이잖아. 그치만 엄마, 사과해준다면 우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사과 못 받더라도 난 꼭 행복하게 지내려고 해. 엄마가 튼튼하게 키워준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내 삶이 참 좋거든. 엄마, 그럼 갈비찜 맛있게 먹어? 사랑해.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울었다. 저 편지는 내가 받고 싶다. 그런 딸이 우리뿐일까? 이씨성을 가진 딸도 최씨성을 가진 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 역시 우리 엄마랑 종종 싸우고 심지어 우리 엄마도 외할머니랑 종종 싸운다. 아마 외할머니조차도 본인 엄마랑 싸웠을 것이다. 어떤 일은 해결되었겠지만 어떤 문제는 골이 깊은 채로 영원히 남아있을 테다.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가족도 세상엔 있다. 그래도 무수한 모녀가 결국 서로를 보기로 한다. 그래도 얼마 후 김에게서 또 카톡이 왔다. 김의 엄마를 담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대장부는 60번째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다. 어린이처럼 할머니처럼 나는 우리 엄마랑 비슷한 주름을 그 얼굴에서 본다. 김, 결국 편지 보냈고 잘 풀었어. 특히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 부분 강조했었다. 내 원고 마감은 늦어버렸지만 친구 엄마는 다행히 늦지 않게 사과한 것 같았다. 친구가 말했다. 확실히 작가는 달라? 김이 킥킥대고 있단 걸 안 봐도 알 것 같았다. 걔는 나를 놀릴 때만 작가라고 부르니까. 이 소심한 남사친과 대범한 일 해내기. 또 다른 친구인 단의 결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난 10수년간 그가 뭔가를 부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단은 민폐에 끼치거나 신뢰하는 걸 극도로 조심하는 사람이다. 남에게 부담을 주느니 직접 무던히 다 해버리고 말 사람. 걔의 기쁜 속을 생각하다 보면 왠지 마음이 찡해지는 예쁜 여자애. 그런 애가 처음으로 나한테 부탁한 게 있다. 뭐냐 하면 바로 결혼식 축가다. 아무리 단이라 할지라도 축가까지 알아서 부르기란 쉽지 않았을 거다.
내가 부른다면 분명 마음이 듬뿍 담긴 축가가 될 것이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단을 사랑해 왔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나는 울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식장에선 단이랑 마주보는 상상만 해도 목이 메는데 노래까지 한다면 무슨 수로 염소 창법을 피해간단 말인가. 게다가 내 노래는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사실 노래를 진짜 잘하는 애는 따로 있었다. 바로 단과 나의 공통 친구인 손이었다. 헌데 어째서 단은 손 말고 나를 먼저 찾았을까? 그야 손이 손사래를 칠 게 뻔하기 때문일 테지. 손에게도 단은 무지 애틋한 친구라 까딱하면 눈물 날 텐데 여러 사람 앞에서 고개 드는 것조차 힘들어할 손이 눈물 섞인 노래를 불러줄 리가 있겠는가? 울면서도 부를 용기가 내겐 있고 손에겐 없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은 내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불현듯 서재에서 자기 방어수를 펼쳐들었다. 1989년에 출간된 이 문제작에는 세상의 풍파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호신술과 피치 못할 경우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기술이 100개도 넘게 담겨 있다. 멋진 공격뿐 아니라 다소 치사한 방법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꿀팁을 전수하는 페이지에서 이 책의 진가가 드러난다. 나는 책을 읽다가 손과의 카톡창에 들어갔다. 배우 고경표 님이 부르는 사랑했잖아 라이브 영상 링크를 보내며 물었다. 이 노래 호야, 불호야? 노래를 듣고 온 손은 불호일 수가 있냐며 너무 좋다고 연신 말했다. 그럴 법했다. 너무나 딱 애절하면서도 담백하고 뛰어나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대니까. 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근데 난 이거보다 네 노래가 더 좋아. 손은 대답이 없었다. 필시 당황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세를 이어 손을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이 날 게 뻔한데도 단한테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어. 왜냐면 내가 창피한 게 대수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야. 손은 계속 대답을 썼다 지웠다 하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핵심을 찔렀다. 넌 뭘 줄 거야? 내가 던지는 직구에 손은 속절없이 신음했다. 바로 그 부분이 손의 약점이었다. 자기 방어술에서 말하는 위크 포인트 말이다. 손은 소심하지만 내 친구 중 가장 사람의 도리를 중시하는 자다. 그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도의적으로 설득한다면 맥을 못 출 게 분명했다. 방심하고 서 있다가 뒤에서 누가 무릎을 툭 쳤을 때처럼. 염소 소리로 노래에서 부끄러운 게 그렇게 대수야? 우리 체면이 단이 행복보다 더 중요해? 도대체 단이 말고 누구를 위해 염소가 될 건데? 아니, 세상엔 그냥 해버리면 좋은 일들 투성이야. 넌 그 중에 한두 개만 하지. 그게 너의 용기 없는 인생 오래 지켜봐 왔어. 그치만 난 알아. 네가 진짜로 중요할 땐 꼭 용기를 낸다는 걸. 노래 망쳐서 결혼식에 피해가 될까봐 그렇지. 망치면 어때? 평생의 이야기거리가 될 텐데. 그게 삶의 재미라고. 걔가 결혼을 대여섯 번 할 것 같으면 이런 말 안 해. 딱 보니까 한 번 할 것 같잖아. 제대로 된 대답을 해. 조금만 시간을 주지 않으련? 10분 안에 대답해.
손에겐 반드시 제한 시간을 정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10년 동안 고민할 수도 있다. 나는 오랜 친구를 압박해놓고선 기다렸다. 절대로 나대지 않는 자신과 너무나 부담스러운 무대에 처음 오르는 자신 사이에서 이리저리 갈등하고 있을 손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하지만 손은 생각할 것이었다. 자신뿐 아니라 슬아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대답은 정확히 9분 만에 돌아왔다. 하자. 그 대답을 듣고 난 뒤 나는 유료로 산 이모티콘을 손에게 잔뜩 쏟아부었다. 방방 뛰며 반기고 기뻐하는 내게 손은 말했다. 창피한 게 대수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너무 강력해서 설득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무려 손이 축가를 수락했다는 예상치 못한 빅뉴스를 전해들은 아는 나에게 노벨 압박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성사된 축가 무대에서 우리가 함께 부른 노래는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엔딩곡 너와 함께라면이다. 결혼식에 흔히 쓰이는 노래는 아니었으나 단의 행복을 빌어주기에 그보다 더 적절한 선곡이 있었을까 싶다. 300명의 하객 앞에서 우리는 예상했던 대로 떨면서 음정도 나가면서 눈물도 좀 맺히면서 노래를 완창하였다. 손은 노래말도 한 번 틀렸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었다. 가사도 마침 가끔 저지르는 실수도 너무 귀여워였으니까. 인생은 이메일함에도 있지만 카톡창에도 있다. 그곳은 이메일함보다 사적이고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장소다. 이메일에서 단련한 사랑과 우정의 기술은 어디 가지 않는다. 고도로 발달한 이메일 작성자는 다른 매체에서도 날아다니기 마련이다. 가끔 나는 탁 트인 해변에 데려다 놓은 개처럼 카톡을 쓴다. 특히 친구와의 카톡창에서는 어떤 허례허식도 없이 사방팔방 질주한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에는 마음 약한 친구가 엄마랑 화해를 하게 되고 소심한 친구가 나랑 같이 무대를 서게 된다. 누군가에겐 시답잖은 일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는 바로 이런 일들의 웃음 짓고 글썽일 것이다. 인생이 사실 작은 일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은